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2025년 동안거에 대한 한 강의인데요. 이걸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겨울 공부라는 개념이 참 시의적절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보통 동안거 하면 그냥 뭐 불교 수행이나 아니면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냥 쉬는 기간. 근데 이 자료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의가 말하는 동안거 공부,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여기서 말하는 재미있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강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부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의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냥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거, 뭐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간다거나 요즘처럼 AI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해요. 바로 지식하고 진리의 차이인데요. 아, 지식과 진리요. 네. 이 강의에서 말하는 공부는 진리의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뭐 철학 사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로 딱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엔 지식의 일부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조차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자연의 이치를 풀어가는 공부.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존 학문 체계랑은 아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부를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푼다. 이게 말은 참 멋있는데 솔직히 너무 거대하고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뭐지? 했는데 강의에서 내놓는 답이 놀랄 만큼 현실적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를 푸는 공부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합니다. 아, 결국 관계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거대한 질문을 결국 인연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죠. 나한테 왜 이 사람이 왔을까? 이 인연의 의미가 뭘까?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나 자신한테 이롭다는 논리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 공부, 또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이런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강의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강의만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동안거 공부가 정확히 201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럼 그 이전에 했던 동안거는 전부 의미가 없었다는 건지, 기존 수행자들을 전부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꽤 과감한 주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에요. 강의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딱 찍어요. 아, 그 유명한 날짜? 네, 그날을 기점으로 인류가 70%까지 성장해온 선천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후천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웹사이트 이름도 2013이더라고요. 2012년 12월 21일이라니 많은 분들이 그 마야 달력의 지구 종말론 이걸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강의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시점을 인류 성장 70%가 완성된 분기점으로 보는 건지 그 배경 사상이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 강의만의 고유한 사상체계에 기반한 설명이라서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시대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동양 철학이나 일부 신흥 사상에서 종종 나오는 모티프거든요. 중요한 건 이 강의가 그 전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나요? 선천 시대가 물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70%를 채우는 시대였다면 이제 후천 시대는 나머지 30%를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공부로 채워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
시대의 과제가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시대의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주장은 인류가 플레이하는 게임의 룰 자체가 2013년에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동안거 공부는 그 새로운 룰에 맞는 일종의 훈련법인 셈이고요. 그럼 지난 활동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나의 30%를 채워나가는 재정비의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작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내 말과 행동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죠. 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 활동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도 궁금해지네요. 그냥 막연하게 관계를 잘 풀어라 이렇게만 말하면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이죠. 강의에서는 아주 명쾌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겨울에 거대한 나무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나무요. 네. 잎을 다 떨구고 뿌리로 물을 전부 내려서 조용히 힘을 비축하잖아요. 그러다 봄이 되면 그 응축된 기운을 다시 쫙 끌어올려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똑같이 겨울 100일 동안은 바깥 활동을 좀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이 공부가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사는 천손들이 해야 할 필수 과제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천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하게 들리는데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손이 문자 그대로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네. 근데 이 강의에서는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단순히 혈통을 넘어 새로운 후천 시대를 이끌어갈 정신적인 리더, 인류의 지도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공부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인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걸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어려움을 풀 지혜가 없어서 힘든 일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시대적 의무라니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 공부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의 개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랑은 완전히 다르죠. 네, 매일 아침 뭘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이 나옵니다. 동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자란 점을 곰곰이 생각해서 딱 7가지만 찾으라고 해요. 7가지요? 네, 그걸 종이에 적어서 노력하며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제출하는 축원문을 올리는 행위. 그 자체가 100일치 기도를 한 번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솔직히 7가지만 찾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요. 10개도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스스로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겠죠. 근데 왜 고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던데요. 아, 그 부분이 이 강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통찰력 있는 조언이에요. 오, 이번에 꼭 고치겠다.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는 순간 우리 무의식이나 혹은 강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이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우리한테 시험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험지요? 네, 예를 들어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꼭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오히려 너무 강한 결심이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 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약속을 하면 자연은 그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려는 그 의지, 그 용기 자체를 귀하게 보고 이끌어준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을 너무 코너로 몰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그 약속의 대상을 특정 종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스승님, 심지어 산신까지. 아, 정말요? 네,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 누구에게든 그 약속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형식보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군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팁도 하나 주잖아요. 슈관문 제출하기 전에 꼭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네, 맞아요. 공부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다잡으라는 조언이었죠. 네,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비틀어지면 다시 바로잡고 또 비틀어지면 또 바로잡는 그 꾸준한 과정 자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결론은 결국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으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노력이 우리를 막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로웠어요.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정진하라는 게 아니라 틈틈이 나는 대로 조금씩만 노력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연이란 우리 인간을 벌주거나 시험하려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려는 자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 벌주려고 하는 자연은 0.1mm도 없다는 표현이 아주 단호하게 나오죠.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자연의 섭리나 법칙이라고 하면 어기면 벌 받는다는 식의 엄격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강의에서는 우리는 천지우러러 자연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노력의 씨앗만 보여줘도 자연이 그걸 알아보고 키워준다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고 그저 노력하는 과정의 진정성만 보여주면 된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하늘의 제자들이 되어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결국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나의 작은 실천, 그 마음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보자는 아주 따뜻한 격려로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과정의 진정성을, 완벽한 성취보다는 노력하려는 그 의지 자체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 동안거는요, 단순히 추운 겨울을 나는 그런 소극적인 기간이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었죠. 다가올 희망찬 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아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노력의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었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조금씩 노력하겠다는 그 진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우리를 벌하려는 엄격한 자연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끌어주려는 자애로운 자연이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좀 서툴고 작은 노력조차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후천 시대의 시작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이 결국엔 내 옆 사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바꾸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연결되는 구조.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 강의는 이 공부법을 천손, 즉 인류의 지도자들을 위한 공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리더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라는 그 고유한 영역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의 리더인가요? 당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다가올 다음 봄을 더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이번 겨울에는 어떤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까?